일단 무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팀 다. 어허. 이길 것 같은 그러니까 질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질 것 같은 느낌. 아, 잘못 말했나? 라고 해야 되나? 아 상관없어요. 예. 자 이게 이제 2월 19일 개막하고 두 번째 경기로 열리게 됩니다. 대구와 서울. 야, 이 경기도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스타 플레이어도 많고 그렇죠. 약간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4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대구의 홈 경기로 열리게 되는데 세징야, 기성용. 일단 뭐 이름값만 놓고 보다도 재밌겠다 느껴지고 재밌죠. 조광래 사장님께서 또 이 서울에 예전에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두 팀이 최근 한 재작년이었나 경기하다 보면 신경전이 붙은 적이 있어서 팬들끼리도 되게 기싸움이 있어요. 이 경기도 보러 가고 싶은데. 네,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냥 딱 느낌만 놓고도. 네. 대구도 영입을 쏠쏠하게 해서 서울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대구가 이제 지난 시즌 3위를 네. 했고요. 창단 최고 성적을 거뒀죠. 네, 대구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이었고. FA컵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맞아요. 반면에 서울은 굉장히 어렵다가 오직 익수. 네. 네, 믿습니다 익수. 딱 온 다음에 아리스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그냥 떡상해가지고 하스왕. 하스의 왕으로 끝났죠. 진짜. 네, 하스의 왕으로 끝났습니다. 이 두 팀이 이번에 만나게 됩니다. 많이 바뀌었네. 일단 전 들어온 사람 중에 감독님을 넣었습니다. 가마 감독. 가마. 예. 근데 가마 감독님 들어온 걸로 인해서 팀의 색깔이 좀 바뀔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요. 어떻게요? 관계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보다는 확실히 선수들 눈빛이 바뀌었고 뭐 전술적인 거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새로운 감독, 외국인 감독이잖아요 또 여기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확실한 주전이라고 마음 먹었던 선수들이 이제 긴장감을. 그런 게 있죠. 원래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이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번 딱 힘을 맞춰봐야 되겠다. 게다가 또 외국인 감독님 오시면은 모든 팀이 그렇지만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요. 그런 거 있죠. 아무리 얘가 국대 출신이다, 왕년에 잘 나갔다, 반대로 이 선수가 신인 2년 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선수는 얘가 맞아. 팬들도 이름 모르는 선수일 수 있는데 그럼 그 선수가 주전이 되는 거예요 단숨에. 아니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는 게 그걸 없어. 봤어야 뭐 선입견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뛰어봐. 너 잘하네. 이거 뭐 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근데 주전이었던 선수가 좀 이제 막 삐지거나 건방 떨면은 감독님이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좋은 효과로 나타나면 참 좋죠. 네. 그 영입에 이근호 선수 넣었는데 작년에는 임대생 신분이었고 완전 영입을 한. 완전 영입을 해서도 같이 넣었습니다. 고재현 U20 월드컵 뛰었던 선수가 이랜드에서 복귀했고 기대되는 선수가 아직 아랫줄이에요. 홍철 울산에서 데려왔죠. 현역 수비수 국가대표 수비수. 뭐 왼쪽 풀백 홍철이야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케이타. 전 처음에 이름만 듣고 외국인 그 흑인 선수로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막 스페인 국적에 케이타 이런 선수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리버풀도 이제 나비 그쵸, 케이타 그쵸. 같은 선수들이 있고. 네. 근데 일본인 선수더라고요. 네. 사진 보고 놀랐는데 이 선수도 커리어가 유럽에서만 6년을 뛰었어요. 또 동유럽 쪽에서 케이타 규태라고 하더라고요. 케이타를. 그래서 케이타 있고. 규태. 예. 그리고 성남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이태희. 오른쪽에 정승원 선수 자리 메울 것 같고 이제 전 골키퍼도 기대되는 게 오승훈이라는 리그 이제 최정상급 골키퍼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고라니 골키퍼라고 하는 이 최근 골키퍼의 그 인상이 워낙 강하긴 하지만 사실 대구가 약간의 그 골키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고민 항상 있었죠. 조금 더 안정감이라든지 왜냐하면 조현우의 그림자가 아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오승훈 선수를 데려왔다. 그래서 좀 경질 체제를 또 가져가는. 네. 나간 선수 보면은 정승원 선수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치바사 일본인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이적했습니다. 그 황순민은 아까 수원 FC로 갔고 또 김재우도 기대주였는데 대전으로 이적을 했고요. 센터백. 네. 대전이 대체적으로 센터백을 영입을 많이 했네. 네, 조유미, 김재우 데려와서. 네. 그리고 박한빈, 이상기는 함께 광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대구도 이게 인아웃의 변화들이 좀 큰 편이죠. 있네요. 네. 그 이름값 있는 선수들도 나가고 또 규모가 있는 선수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네네네. 야, 좋습니다. 대구의 예상 이번 시즌 주력 포메이션을 볼 텐데 까만색 왼쪽은 지난 시즌 겁니다. 그래서 김진혁이라고 하는 수비 쪽 자원을 공격 쪽에 쓰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에드가, 세징야, 뭐 라마스, 이진용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수비 쪽도 정태욱 중심으로 해서 뭐 부상자들이 좀 고민도 있었지만 풀어나갔죠. 이거는 지난 시즌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에서 발간을 한 테크니컬 리포트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시즌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오른쪽이 직접 정리하신 거죠? 네. 나름 예상을 해봤는데 근데 에드가 세징야 합쳐서 이제 세드가 에징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세드가라고 부르시죠. 근데 이 투톱을 저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서 이제 또 브라질 용병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 라마스가 좀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 플레이메이킹으로. 그리고 좌우 날개가 바뀌었어요. 홍철과 이태희가 각각 울산과 성남에서 오면서 이제 이 선수들이 352 포메이션에서 좀 핵심이잖아요. 양쪽 날개 이제 수비까지 해야 되는 이 선수들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 작년과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상한 이번 시즌 대구의 선발 라인업은 크게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쵸. 보긴 어려운데 들어온 게 뭐 홍철 이태 측면 쪽이 바뀌었고 중심 쪽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것도 골키퍼와 지금으로서는 이제 왼쪽 백. 좌우, 예. 네. 그 수비도 김진혁, 홍정훈, 정태욱 세 명 다 이적설이 있던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 셋을 다 지킨 것부터가 굉장히 크고 김진혁이 사실 뭐 저는 수비로 넣었지만 경기 중이든 시즌 중이든 언제든 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언제든 선수고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럼 그 자리를 이제 또 다른 조진우 선수라든지 젊은 센터백들이 들어올 수 있고 골키퍼 바뀐 거 크고 정승원 선수가 나가거나 장성원 선수가 지난 시즌 뛰었던 뭐 오른쪽이라든지 중앙에는 뭐 이태희 선수가 네. 들어가 있는 거고 U12 자원인 이진용 선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 자리에. 지난 시즌 에드가 선수가 그 부상 여파 때문에 시즌 출발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김진영이 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에드가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그걸 메우기도 했었고 자 오케이 그 느낌은 어때요? 대구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전 작년에 대구를 좀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잘해서 대구가. 아하 근데 올해는 작년만큼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즌 그래요? 초반에. 예. 시즌 초반에 작년만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느낌으로요? 왜? 일단 핵심 선수라기보다는 홍철과 이태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홍철 선수는 대표팀 갔다 와서 아직도 대구에 합류를 거의 못했잖아요.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예, 또 대표팀 중에서 제일 늦게 복귀했고 혼자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수비 쪽에서는 다 지켰지만 작년 핵심 선수인 뭐 황수민 선수랑 치바사 선수 나간 거죠.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들이 좀 중원에 해줬던 역할을 과연 새로운 선수들이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술의 어떤 소화에 대한 것도 있고 감독이 바뀌면서 또 약간의 좀 큰 틀이 또 변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초반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네. 네, 전 초반이 중요하다는 거네. 초반이. 가마 감독님이 또 들어오신 게 아마 1월 중순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외국인이고 하니까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근데 전지훈련 할 때 과연 본인이 생각한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의 스케치를 얼마나 했을지 오케이. 또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대구. 자, 그래서 대구는 초반이 중요하다. 예, 초반이. 초반에만 잘 버텨서 넘어가면 당연히 대구의 저력이 있고 대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추더라고. 핵심인 세징야와 사실 에드가만 버텨줘도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또 라마스까지 쫙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니까요. 초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번에 싸우게 된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아니스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온 거니까 이번 시즌은 이제 동계부터 쭉 같이 하는 첫 시즌. 풀 시즌으로 가는 시즌인데 어떨지 이나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영입한 선수는 이제 벤 호주 출신의 미드필더죠. 벤 할로렌. 아무튼 이제 등록명은 벤으로 하더라고요. 어때요, 벤은? 어떻대요? 주 포지션이 이제 윙어 오른쪽 윙으로 저는 측면 쪽? 측면 쪽 자원으로 그렇게 하고 임민혁 선수도 원래 서울 선수였죠. 그다음 광주에 있다가 광주 경남 이렇게 돌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고 볼을 예쁘게 차요. 임민혁은 볼을 좀 예쁘게 차는 친구죠. 그렇죠. U25 월드컵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조지훈 선수도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거예요. 조지훈. 수원 삼성에서 그 키 크고 잘생긴 선수. 그렇죠. 네. 강원을 거쳤다가 동남아 거쳤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음. 그리고 히카루도라고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최근에 아마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오피셜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히카루도 실바. 그 보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히칼두라고 하는 친구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킥 진짜 좋았던. 박주영과 히칼도의 이제 특정 공식이 있었던 2005년 6년 이때. 잘생겼다니까 메모한다고 지금. 자 좋아요. 네, 그래서 히카루도라는 선수가 92년생인데 브라질에서 굉장히 경험 많이 쌓고 온 센터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민 이 선수도 도쿄올림픽 멤버였죠. 그래서 김학범 감독님의 최애를 받았던 선수인데 서울 이랜드에서 FC 서울로 이적했습니다. 서울 내이죠. 좀 눈에 띄는 이적이었어요. 이런 사례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그렇죠. 경남에서 또 골키퍼 황성민 선수 데려와서 유상훈 선수의 자리를 메웠습니다. 나간 선수들은 박주영 선수가 FA로 울산현대 갔고요. 이제 김원준과 유상훈 선수는 최용수 감독님 따라서 강원 FC로 갔습니다. 그 여름 선수는 이제 인천으로 이적을 했고. 뭐 아무래도 여름은 처음에 이제 박진석 감독 때문에 왔기 때문에 감독이 변화하면서 이제 롤 자체가 좀 부족해졌고. 네네. 어때요? 서울은 인아웃의 전체적인 총평. 일단 나간 선수를 보면은 그렇게 핵심 선수는 없어요. 나간 선수 봤을 때. 나간 선수들 봤을 때. 박주영 선수 로테이션 자원이었고. 뭐 박주영 선수가 네임드긴 하지만은 그렇게 전력이 확 들어와서 골을 많이 넣지는 못했으니까. 뭐 여름 김원준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많이 뛰었고 유상훈 선수는 거의 못 뛰었잖아요. 양한미 선수에 가려서. 그러니까 출혈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뭐 벤 히카르도 이런 선수 데려왔고 그리고 뭐 이상민 선수 이렇게 데려온 거 이 선수들이 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은 일단 전력은 좀 보강된 느낌이다. 네, 잘 지킨 다음에 지켰고 중요한 자리를 뭐 알차게 영입했다. 이렇게 서울이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 잘 이렇게 팀과 묶어서 가는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고요한, 기성용,
베테랑급들을 팀의 어떤 중심으로 잘 끌어가려고 하는 네네. 조금은 더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아쉬움도 사실 있긴 하죠. 예를 근데 들어서 스트라이커 자리도 뭐 지동원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조영욱도 있고 사실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좀 크긴 하죠. 근데 뭐 공격에 뭐 이미 기사로도 나왔지만 엄원상 선수 영입설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낌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스트라이커 쪽에 한 명 정도 더 왔으면 서울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작년에 뛰었던 가브리엘 자리 그런 딱 역할로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럼 서울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자, 왼쪽은 자 프로축구 연맹에서 테크니컬 리포트 나와 있는 겁니다. 조용욱 선수가 지난 시즌 특히 말미에 너무 잘했었죠. 잘했고 뭐 나이어린 강성진 선수도 있었고 팔로세비치, 고요한, 기성용, 나상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태석과 윤종규 선수를 알수 감독이 중앙 쪽으로 미드필더처럼 하면서 너무 잘 썼었죠. 네네. 이게 이제 지난 시즌이고 자, 이번 시즌 직접 이제 예상하신 거죠? 올 시즌은 좀 조영욱 선수를 좀 원톱으로 아하. 올 시즌에 좀 출전 시간이 많이 좀 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늘 거다. 워낙 초반부터.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안희수 감독하고는 케미가 잘 맞아. 네. 근데 조영욱 선수가 아쉬운 게 지금 몇 년 연속 겨울만 되면 대표팀을 가요. 그러네. 태극마크 달려가잖아요. 그러네. 네, FC 코리아가 원소속팀인지 임대팀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팬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네. 항상 겨울만 되면 사라지는 선수니까 그래서 팀의 좀 새로운 전술과 좀 어떻게 융화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아래 이선만 보면은 사실 굉장하죠. 삼성까지 봐서 나상호, 팔로세비치, 고요한 작년과 이제 비슷한 틀로 가지만 오른쪽에 벤. 호주 출신 미드필더인 벤 할로렌이 얼마나 뛸지도 기대되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넣었고요. 사실 벤을. 벤을. 네, 오케이. 그 아래 뭐 기성용 선수가 있고 수비도 이제 작년보다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태석, 오스마르 그리고 브라질 수비수인 실바. 잠깐 실바 등록명이 히카르도였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히카르도 아니면 실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선수죠? 네, 히카르도 실바. 그래서 아까 이나우스에 실바가 없었는데. 네, 히카르도 실바입니다. 히카르도 실바. 예. 서울 팬들이 춘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춘식이? 왜요? 서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야, 히카르도 실바인지 춘식인지 아무튼 빨리 좀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서. 오케이. 춘식이. 네. 오케이. 춘식이라고 할게요. 네, 나중에 뭐 춘식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윤종규 선수 그대로 있고 골키퍼도 양한빈 선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은 어떠냐면 지난 시즌 안희수 감독 체제에서의 메인이 유지되는 그렇죠. 골격이 유지되면서 벤과 춘식이가 보강되는 느낌. 그렇죠. 벤과 춘식이. 이름 짧으니까 되게 재밌네. 그 정도의 이제 어떤 변화들. U22 쿼터는 이태석과 이한범 그리고 제가 못 적었는데 강성진도 있고 백상훈도 있고. 있죠. 작년에 잘했던 U22 선수가 그대로 다 지킨 것도 큰 것 같아요. 이한범은 이제 센터백이고 이태석은 이제 왼쪽 백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누구 얘기했죠? 강성진은 이제 측면 쪽 윙이고. 벤 자리고. 그다음에 백상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22세 이하로 사이사이 곳곳에 들어갈 것 같다. 자, 서울의 이런 전력의 느낌은 좀 어떤 거예요? 네. 올해는 하스왕 안 하죠. 상수 왕은 사실 엄청나게 힘든 위치인 걸 아니까. 그렇죠. 상수에서 한 평타 정도. 그래도 상수까지는 안희수 감독 체제에서 가면서 거기서 평타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만 하더라도 굉장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이죠. 파이널 A에서. 잘 다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선발 라인업이 지난 시즌 안희수 감독이 와서 좋았던 그 느낌들의 멤버들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죠.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스코어로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저는 무승부는 안 할게요. 해도 돼요? 아니요, 그래도 좀 무승부는 저도 원하지 않는 스코어니까. 자, 저희가 2월 19일 토요일 4시 30분에 열리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뭐 스타들도 많고 팀도 아주 좋은 팀들이고 얽힌 것도 많고. 네. 일단 누가 이깁니까? 그부터 갑시다. 하나, 둘, 셋. 대구 2대 1승 봅니다. 대구의 2대 1승. 네. 일단 무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팀 다. 대구가 이길 것 같은, 그러니까 서울이 질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 질 것 같은 느낌. 잘못 말했나? 대구가 이길 거라고 했나? 상관없어요. 네. 좀 전지훈련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도 준비를 되게 잘했는데 대구도 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개막전에 홈팬들 앞에서 시원하게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는. 일단 전지훈련의 성과가 대구가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 네, 서울도 물론 좋지만 대구 쪽에서 되게 기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징야 에드가가 대팍에서 홈 개막전이니까 시원하게 골 좀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오케이. 서울은 이제 상암에서 하는 홈 개막전에서 이기면 되니까요. 사이좋게. 마지막에 피해 나갈 구멍 하나 만들어 놓네. 네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대구가 2대1로 이길 것 같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